제88화 조선과 청의 원세계는 어떤 인물이었나. 선통제 부위의 교사였던 존스턴은 원세계를 1898년엔 황제를 배신했고 1911년엔 제국을 배신했으며 1915년에는 공화국을 배신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라고 평가했습니다. 1898년 광서제를 배신했습니다. 광서제는 서태후의 꼭두각시 노릇에서 벗어나려고 강유희와 양괴초 등과 변법 자강운동을 펼쳤습니다. 광서제는 군부의 실력자인 원세계를 끌어들였지만 형세를 파악한 원세계는 이를 서태후에게 밀고하였습니다. 무술 변법 운동은 실패하면서 광서제는 죽기 전까지 자금성이 위패되었고 강유희, 양괴초 등은 망명하였고 담사동 등은 처형당했습니다. 원세계는 서태후 밑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1908년 서태후는 죽기 전날 광서제를 먼저 살해하고 세살이 부의를 즉위시켰습니다. 원세계는 실권자인 부의의 아버지 순친왕의 견제를 받고 낙향하였으나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청조의 요청으로 복귀하여 국무총리급인 내각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청조의 황족 중 한 명이 원세계는 사마이와 같은 자다며 경고했지만 그가 청나라 최강의 신식군대 북양군벌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청조는 원세계를 통하여 북양군으로 혁명을 진압해 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세계는 혁명을 일으킨 공화파 손문과 거래하며 간단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황제도 버리고 청나라도 버릴 테니 손문이 가지고 있는 혁명정부 대총통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문은 새 국가는 공화국일 것과 수도를 남경으로 천도하라는 두 조건을 요구하였고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원세계는 신복 단기서에게 자금성을 점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부의를 1912년 2월 퇴위시켰습니다. 공화국 총통이 된 원세계는 독재를 강화하였습니다. 1913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압승하자 국민당을 탄압한 것입니다. 국민당 지도자인 송교인을 암살하였고 반발한 국민당을 2개월 만에 간단하게 진압하였습니다. 1915년에는 사천 총독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황제로 추대되어 중화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용 지식인과 어용 언론을 동원하여 재정체제로 돌아가자는 논리를 선전하였고 황제에 올랐으나 정적들은 물론 여러 강대국, 주변 인물, 학생, 관리, 민중들 모두 원세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원세계의 둘째 아들 원극문도 감무라는 시를 지어 반대했습니다. 결국 원세계는 황제에서 대총통으로 복귀하였지만 민심은 원세계를 떠났고 원세계는 실망과 분노 속에서 1916년 6월 6일 요독증으로 급사했습니다. 원세계는 하남성 출신으로 집안은 부유했으며 대대로 명문세도가였습니다. 부친 원보중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일가 친척 중에 고관대작을 지낸 이들이 많았고 당대의 실력자들인 중국본, 이용장 등과도 친밀하였습니다.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의도식하면서 놀기를 좋아하는 한량이었고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하다 포기했습니다. 관료로서 군인으로 방향을 전환한 그는 집안의 인맥을 이용하여 숙부의 의형제인 오장경이 지휘하는 경군에 들어갔습니다. 경군은 이용장의 부하인 오장경이 태평천국이 난 시절 산동성에서 조직한 군대로 이모군란 때 조선에 출병했다가 청일전쟁 때 일본군에게 전멸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발생하자 23세의 백수신세에서 오장경의 부하로 조선에 온 원세계는 근대적 군사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군인으로의 역량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총명한 두뇌와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장경이 본대가 청으로 귀국하자 원세계는 감국 대신이 되어 총독 행세를 하였는데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원세계가 김옥균 등 개화파와 일본군을 물리치며 고종과 조선의 대신들이 그 위세에 눌리자 원세계의 능력을 신뢰한 이용장의 추천으로 정식 총독이 되었습니다. 원세계가 젊은 나이에 궁을 들락거리며 시녀들을 겁탈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종은 정식으로 혼인할 것을 권하고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의 규소를 중미했습니다. 12년 후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하자 35세의 원세계는 아내 김씨와 유모, 몸종까지 데리고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에서는 본초로 행세하던 김월선은
중국에 가보니 이미 중국인 본초 우씨 부인과 첩 심씨가 있었고 자신이 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초 우씨는 남편이 데려온 조선 여인 3명을 전부 첩으로 간주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매겼습니다. 조선에서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고 나이가 많은 유모가 자신보다 서열이 높아지고 자신이 다음이고 몸종 민씨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원세계는 처 1명에 첩이 9명이나 되었고 아들이 17명, 딸이 15명이며 손자 22명, 손녀 25명이 되었습니다. 원세계는 첩 심씨를 가장 총애하여 김씨가 낳은 아들 원국문의 양육도 심씨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1916년 원세계가 죽자 민씨와 김씨는 차례로 세상을 스스로 하직하였습니다. 김씨는 2남 3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원국문은 대단히 총명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당대의 민국 4공자 중의 한 명으로 불리는 한량이었습니다. 수십만 양의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죽을 때는 모두 탕진하였다고 합니다. 장례 치를 돈이 없어 친구 후배들이 돈을 모아 치러줄 정도였는데 인성이 좋아서 수천 명이 장례식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원국문은 4남 3녀를 두었는데 이 중 원가장, 원가류는 미국 유학을 했으며 원가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1973년 원가류가 중국을 방문하자 주울레 총리가 원씨 가문은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진보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월선, 원국문, 원가류는 안동 김씨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자 서태후의 총신인 군기 대신 영록과 장지동, 이용장 등 청조의 실권자들은 원세계에게 새로 정비를 시작한 정무군의 사령관을 맡겼습니다. 1895년 원세계는 청나라 최초의 신식군대 신건육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신건육군에는 북양 대신 이용장이 세운 중국 최초의 서구식 군사학교인 북양 무비학교 출신들이 대거 참여했으므로 북양신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 20에서 30대에 불과한 젊은 청년들이 원세계의 비호 아래 빠르게 승진하여 군부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북경정부와 각 성의 군사장관이 되어 청군의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총사령관인 원세계의 참모장이던 서세창과 조고는 각각 중화민국 4대, 6대 대총통을 지냈고 포병 1영대장인 단기선은 국무총리를 4번, 임시 대총통을 1번 역임하였습니다. 1911년 중화민국이 건립되고 1915년 당시 군권을 잡은 22명의 군사장관 중에서 12명이 원세계가 직접 키워낸 인물이고 7명은 옛 부하이거나 추천을 받은 인물이며 원세계와 상관없는 인물은 겨우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원세계의 북양군은 청제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과도기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신의 혁명을 일으켜 구체제를 무너뜨렸지만 공화정을 수호하는 대신 군벌들이 사병 집단이 되었습니다. 북양군벌 출신들은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에 정치 권력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원세계가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들은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수많은 군벌들이 이합집산하여 모태똥과 장개석으로 양분되었다가 모태똥이 승리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당시 서구의 선진 군사제도와 용병술을 배우기 위하여 독일 전문가를 초빙하고 각국의 유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교 대부분은 권력자와의 연줄로 출세한 자들이었습니다. 군인을 천시하는 중국 사회에서 군인이 되려는 자들은 가난한 소장농이나 유랑민, 거린 등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군벌의 하나였던 풍옥상은 신병들을 모아놓고 대뜸 차렷하고 외친 다음 부동자세를 취하는 모습으로 쓸만한 병사와 그렇지 않은 병사를 구분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북경 주변을 방어하는 원세계의 북양 육진 편성에 1000만 량이 필요했고 전국 36개 편성에는 6천만 량이 들었습니다. 청나라는 연간 세수의 4분의 1을 외국 열강에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시설 투자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청조는 지방군제의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지휘권은 중앙에서 차지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결국 지방군권을 장악한 장군들은 군벌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몰락을 가속화하였습니다.